번째 우리가 집합의 정의할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집합이라는 것은 뭘까? 집합은 뭘 집합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준이 있겠죠? 뭔가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어때야 돼? 확실해야 돼. 그렇지, 명확합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만족시켜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다 모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거,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예쁘다, 잘생겼다, 가깝다, 멀다, 이것도 주관적이에요. 명확하지가 않죠?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기준을 잡아야 돼. 180보다 크다, 100보다 작다, 그치? 0에서 가장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괜찮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집합의 원소라고 하죠? 원소는 가볍게 얘기하자면 뭐예요? 집합의 구성원입니다. 집합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집합을 표현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니? 일단 집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집합은 원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집합은 X와 X는 알파벳 첫 글자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집합 A는 A, B, C, D다 라고 해도 돼요. 그치? 자, 이렇게 각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무슨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해요? 바로 내가 그 원소를 일일이 뭐 했다? 나열했다. 무슨 법? 원소 나열법. 이 두 번째 거는 뭐라고 해요? 그치, 조건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얘는 조건 제시법이에요. 얘는 뭐라고 해요? 어떤 그림을 그렸죠. 어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거는 조건 제시법에서 여기 다 이후로 조건이 제시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다 전에는 그것과 관련된 원소를 집합으로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치? 그래서 얘는 원소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를 모든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자,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A는 A의 원소였죠. 그래서 원소랑 집합 간의 기호, 호환 관계는 이렇게 삼지창으로 쓰죠. E는 아니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삼지창으로 쓰면은 원소와 집합의 호환 관계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부분 집합이 있는데 이 부분 집합의 정의는 뭐야?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가 다른 하나의 집합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걸 부분 집합이라 합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면 A는 B의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그렇지,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기호는 어떻게 쓴다? A가 이지참으로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집합이 저기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고 해주면 뭐라고 쓰면 돼요?
A는 X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서로 부분집합입니다. A도 B에 속하고 B도 A에 속해요. 특히 A도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우리는 얘를 뭐 무슨 집합이라고 해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합니다. 네, 서로 같은. 됐죠? 이제 부분집합의 정의예요. 서로 같은 집합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부분집합을 설명을 했으면은 부분집합에서는 우리가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자,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이거 먼저 말하기 전에 여기 하나 더 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호로 number of A 이렇게 씁니다. NA 이러면은 지금 NA는 몇이야? 4이지. 그치?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쓴다? 2의 몇 제곱? 그 원소의 개수 n제곱으로 센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집합과 다른 말이 있어요. 진 부분집합이 있어요. 자, 진 부분집합은 정의가 뭐예요? 진 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A랑 B랑 같았다면은 얘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 부분이 아니잖아, 전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제외한 집합이라고 써주면 된다? 본인, 그치, 같지 않은 집합. 그래서 A는 B를 제외한 집합.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진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만 빼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서 하나만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특별한 것이 포함한 원소의 개수 뭐 이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또 뭐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뭐 놓친 거 하나 있었네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공집합이죠. 우리 공집합을 뭐라고 할까요? 공집합. 공집합의 정의는 뭔다? 원소가 없는 집합. 그래서 집합에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는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치? 집합의 원소가 없으면은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요 놈은 특별해가지고 기호를 뭐라고 나타낼까요? 바로 O 짝대기를 그어줘요. 알파벳 O 짝대기를 그어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랑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배웠으니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이 나와요. 세 번째. 집합의 성질.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공집합 A. 공집합과 어떤 임의의 집합 A는 포함 단위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그죠? 또한 뭐가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쌤이 다시 얘기할게요.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인가요? 어떨 것 같아?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맞아 틀려? 맞아. 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거야. 그치? 자기 자신이 공집합이 어떻게 성립돼? 됐나요? 그렇게 나타내고 또 다른 거 있으면은 쌤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게.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을 이렇게 씁시다. 이제 집합의 연산. 그러면 이제 이 집합끼리 내가 뭐고 연산을 할 거야. 덧셈할 수도 있고 뺄셈할 수도 있고 곱셈할 수도 있고 나눗셈할 수도 있고 수처럼. 근데 집합은 실제로 네 가지 연산이 있긴 한데 그 기호가 다 뭐예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차집합 순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연산에 대해서 배울게요. 첫 번째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A 합집합 B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A 또는이죠. 요 소리예요. 합집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호를 얘기를 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편해요. 드디어 벤 다이어그램을 필요를 하게 되겠네. 어떻게 쓴다? A B가 있으면은 합집합의 영역은 어디다? 전체다. 그렇지?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이 A 합집합 B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교집합입니다. 교자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서로 교점이에요. 서로 겹치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A 그 다음에 뒤집어야 돼요. 그 다음에 B입니다. 그래서 얘는 A 논리로 뭐 어떤 접속사가 들어갈까? 그래서 교집합이잖아. 그치? 우리 교점 얘기해주면은 이 선과 이 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이 교점이죠. 그치? 그러니까 A이면서 B. 그치? A 그리고 B. 가정식. 그럼 얘는 이제 어느 부분만 내가 색칠하겠다는 거야? 서로 겹치는 가운데 부분만 색칠하겠다. 그죠? 세 번째는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여집합에 내가 정의를 해 주려면은 우리가 전체 집합이 필요해요. 일단 쓸게.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A의 여집합은 뭐라고 해주냐면은 정확히 전체 집합 U에서 A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얘기하자면은 A 뭐라고 해야 돼요? 가 아닌 것. 부정이죠, 부정. 그러니까 명제에서 부정을 해주면은 여집합입니다. 이게 집합과 명제가 사실 저겁니다. 세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뭐가 정의가 돼야 되냐면 전체 집합이 정의가 돼야 돼요. 전체 집합은 무슨 집합이에요? 모든 원소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다. 그지? 전체 집합 U는 정의가 모든 원소가 들어간 집합.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세 개의 정의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 U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나는 A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A 여집합은 어디예요? 여기 바깥이죠. 그치? 전체 원래 우리 세 개 안에서 얘가 아닌 것들입니다. 이해되죠? 4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집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차집합이라는 거는 A 빼기 B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글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한글로 얘기하자면 뭘까?
이거 좀 바꿔 쓸게. 차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차는 A이지만 B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써요. A 정의를 먼저 쓰면 되겠다. A 그리고 B가 아닌 것이야. 그럼 이거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A 그리고 B가 아닌 거. A 빼기 B는 A 교 B C예요. 그래서 연역은 어디를 색칠해야 돼요?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었어. 그럼 어느 쪽입니다? 이 왼쪽 라인이다. 됐죠? 그래서 집합의 연산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네 가지 연산에 대해서 거세 뺄셈 고셈 나눗셈처럼 첫 번째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지 볼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나온 연산 법칙이 무슨 법칙이죠? 무슨 법칙이죠? 그렇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고요. 이거 볼게요. 자, 합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해요?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는 똑같은 걸까요? 그치. 그래서 합집합은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가 똑같아요. 결합 법칙은 뭐예요? A 괄호 열고 B 합집합 C를 먼저 하나, A 합집합 B를 하고 C를 합집합 하나 똑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결합 법칙도 성립하네요. 교집합이에요.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성립하고요. A 교집합 B를 하고 C를 교집합하거나 B 교집합 C를 하고 나중에 A를 하거나 어쨌든 같아요, 달라요? 얘도 같아요. 여집합은 어차피 얘는 그냥 자기 혼자에 대한 거니까 얘는 딱히 쓸 거 없고요.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 A 빼기 B나 B 빼기 A가 같아요? 다르죠? 이제 얘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고요. 그러면 교환 법칙은요. A 빼기 B를 하고 C를 뺀 거랑 A에서 B 빼기 C를 뺀 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그냥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같아요? 얘랑 순서 똑같은데 결과는 그치? 그래서 각각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볼게요. 자, 어떤 성질들이 있니? 어디서 보면 얘기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이거야 그거야. A랑 A를 합집합하면 뭐가 돼요? A가 되죠. A랑 A를 교집합해주면 뭐가 돼요? A가 되죠. 공집합이 있죠?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해주면 뭐가 될까요? 뭐예요? A가 되죠. 그치? 어차피 또는이잖아. 더할 거 없어요. 네,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해주면 뭐가 돼요? 그렇죠. 여기는 공집합이 됩니다. 왜요? 겹치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지? 자, 우리 전체 집합도 배웠으니까 전체 집합도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A랑 전체 집합을 합집합해주면 뭐가 돼요? 그렇지. 얘는 전체 집합이 되고요. A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해주면 뭐가 돼요? A가 돼요. 그럼 내가 여기 세 개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합집합과 교집합의 의미가 뭘까요? 합집합은 결과가 더 무슨 집합이다? 더 큰 교집합은 더
작은 집합을 결과를 가진다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합집합은 더 큰 집합, 교집합은 더 작은 집합. 그치? 그거 외우면은 내가 어떤 성질 같은 것들 그냥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A 교집합, B 합집합, C예요. 만약에 이렇게 연산 법칙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뭐 쓸 수 있어요? 분배 법칙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 A 교집합을 여기다가 분배할래. A 교집합 누구와? B와. A 교집합 누구를? C를 뭐 하겠다? 계산을 하고 마지막 하겠다. 분배 법칙 한 거죠? 그치? 분배 법칙 내가 하는 거 얘기하죠? 또 반대로 뭐 해도 돼요? 내가 A 교집합 B를 먼저 한 상황에서 합집합 C를 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합집합 C를 이쪽으로 분배 법칙 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럼 결론이 뭐가 나와? A 합집합 C 그 다음에 B 합집합 C의 교집합이구나. 그치? 그래서 연산이 다르면은 당연히 덧셈 곱셈처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분배 법칙 할 수 있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의 연산이 다르면은 분배 법칙 가능하다. 차집합 보겠습니다. 차집합은 뭐가 있었어요? 간단한 건데, 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A가 아닌 것에 아닌 것. A. 그지?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그렇지. 반대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만 알면 되고요. 여집합이 있으니까 우리가 드모르건의 법칙도 있습니다. 자, 합집합이나 교집합에 대한 연산자도 여집합을 하는 순간 기호가 바뀌어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일단 뭐 해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뭐야? A 또는 B가 아닌 것. 그러면 일단 뭐도 아니어야 돼. A도 아니어야 되지. 또 뭐도 아니어야 돼. B도 아니어야 돼. 근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어야 돼? 아니면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어야 돼? A도 아니고 B도 아니어야 A 또는 B가 아닌 것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을 하니 얘가 말이 뭐가 돼버렸어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선생님 계속 도 얘기했죠? 그러면 걔는 그리고죠? 그러니까 연산자도 어떻게 바뀐다? 교집합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연산자의 방향도 바꿔줘야 돼요.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모르간. 그래서 어딘가에 있죠, 여러분? 뭐 이것도 했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고요. 마지막 차집합에 대한 이미 쌤이 거기다 얘기했습니다. A 빼기 B는 그냥 뭐라고 쓸 수 있다? A 교집합 BC라고 쓸 수 있다. 이거 나오니까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거 얘기해 줄게요. 바로 뭐냐면은 A 빼기 B와 B 빼기 A의 합집합입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은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요. 이름 알아요 혹시? 무슨 나올까?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대칭 차집합은 어떻게 생겼어요? 가운데 뻥 뚫려 있고 합집합 기호예요. 요거가 대칭 차집합.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지? 어쨌든 나는 왼쪽과 오른쪽만 다 시험을 거니까 가운데를 다 뺄 거니까 걔는 교환 법칙 성립해요. 그래서 이건 언제 나오냐면은 우리가 얘 연산 기호가 아니라 새로운 연산자의 정의된 적으로 나와요. 활용. 선생님이 칠판 한 칸만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4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계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할 내용이 뭐냐면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부터 구할래.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더해야겠지. 근데 뭘 빼야 돼? 가운데는 내가 지금 몇 번 더했어? 2번 더했지. 겹쳤지. 그래서 중복되는 거를 한 번 빼줘야 된다. 이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리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무슨 원리인지 알아? 처음에 포함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배제를 할 거예요. 이거를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조합에서 나와요. 우리가 어떤 개수를 세. 그럼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3개짜리도 문제 없어요. A 또는 B 또는 C의 원소 개수 세고 싶을 때 그림 그리지 않고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원리에 의해서 일단 다 하나짜리를 다 넣어야지. 그지? A, B, C 다 더해. 그럼 포함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빼줘야 돼. 누굴 빼줘야 돼? 겹치는 거 빼줘야겠지. 일단 누구랑 누구랑 겹쳤어? A랑 B랑 겹치죠. 또 누구랑 겹쳐요? B랑 C랑도 겹치죠. 또 누구랑 누구랑 겹쳐요? 그렇죠? C랑 A랑도 겹치죠. 근데 그 배제된 것들도 다 빼다 보니까 지들끼리도 겹치더라. 뭐가 겹쳐요? A랑 B랑 C. 한번 이게 포함 배제 원리입니다. 개수 없어요. 다 그냥 하나씩만 더하고 빼시면 돼요. 4개짜리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걸 또 다 쓰고 나면은 뭐 해주면 돼? 마지막에 더 해주면 돼. 그죠? 이해해볼게. 이거 다시. 자, 뭐 어떻게 생겼냐면은 A, B, C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처음에 이거를 다 B큼 쳤잖아. 그리고 여기는 A랑 B에 의해서 2번 B큼 쳤고요. 여기는 B랑 C에 의해서 2번 B큼 쳤고요. 여기는 C랑 A에 의해서 2번 B큼 쳤고요. 여기는 3번 B큼 쳤죠. 그 상황에서 내가 A 교집합 B 한 번 뺐어요. 얘는 한 번 B큼 쳤고요. 여기도 지금 B 교집합 C 뺐으니까 한 번 B큼 쳤죠. 그리고 여기도 뺐으니까 얘 한 번 B큼 쳤죠. 근데 얘는 막상 다 빼고 나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해줘야 돼. 그러니까 A 합 B 합 C가 나오죠.
그래서 원리가 포함 배제 원리 쓰면 그냥 자연스럽게 전부 다 합친 거 결과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포함 배제 원리는 나중에 우리가 경우의 수 셀 때 뭔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포함 배제 원리를 쓰는 겁니다.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인 숫자를 모두 구하세요. 이런 것들 해볼까? 지금?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중 2 또는 5 또는 7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바로 구하는 거야. 아 이거 숫자 나열하지 말고 2 배수 몇 개? 그렇지. 5의 배수 몇 개? 7의 배수 몇 개? 그치. 100 나누기 7의 몫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중복되는 거 많지. 그러니까 뺄 거야. 몇의 배수 빼야 돼? 2면서 5의 배수 몇의 배수? 최소 공배수? 10의 배수 몇 개? 5, 7에 35죠. 35의 배수 몇 개? 7, 2, 14죠. 14의 배수 몇 개? 100 나누기 14는 몫이? 근데 너무 많이 뺐어. 그러니까 2, 5, 7의 배수는 몇 개? 2, 5, 7의 저기 최종 배수 몇이에요? 7, 10의 배수 몇 개? 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게 그리고 서로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4랑 6이에요. 그러면 4, 6의 배수는 최소공 배수는 몇이야? 12지. 그럼 그때는 12의 배수를 내가 빼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리고 쓸 때는 이게 최소공 배수로 구해주는 겁니다. 겹칠 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뭘 얘기했냐면은 다 얘기했어요. 자, 한번 페이지 볼까? 얘기 안 한 거 있는지 봅시다. 41페이지. 자, 집합과 원소. 집합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 그쵸? 명확, 모임.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원소는 어떤 집합, 대상 하나하나를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대상.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빈틈 개념, 원소날법, 조건대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NA라고 나타내고요. 원소가 나타내지 없으면은 공집합이라고 나타낸다. 그 다음 2번 부분집합 기호로 저렇게 표시하고요. 아니면은 짝대기 긋고요. 서로 같은 부분집합은 서로 두 집합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는 B라고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오른쪽 1등급 노트를 보시면은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 A도 A의 부분집합. 여기 뭐 하나 없죠? 공집합도 공집합의 부분집합. 그리고 쌤이 안 적은 거 하나 있네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히 연쇄 반응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부분집합은 2의 n제곱, 진부분집합은 2의 n-1, 부분집합의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k제곱이다. 쌤이 이거 얘기 안 했죠? 경우의 수로 세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진부분집합의 정의 뭐다? A가 B에 속하지만 A가 B가 아닐 때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죠? 4번 집합의 연산입니다.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라고 했는데 왼쪽에 뭐다? A 여집합은 전체 빼기 A다. 그거는 쌤이 얘기했죠? 그것도 있고요. 서로소 얘기 안 했네요. 오른쪽에. 자, 집합과 집합이 서로소인 것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숫자랑 서로소이라는 거는 서로의 공약수가 몇 밖에 없는 상황? 1밖에 없는 상황이죠? 약수가 1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집합의 개념에서는 겹치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을 때 서로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은 서로소라고 한다. A 교 B는 공집합 밑줄 쳐주세요.
5번 집합의 연산법칙, 교환법칙은 합집합, 교집합 성립하고요. 결합법칙은 합집합, 교집합 다 성립하고 분배법칙은 연산자가 다를 때 성립한다. 연산자가 같으면 결합법칙, 연산자가 다르면 분배법칙. 4번 드모르간의 법칙 바뀐다. 연산자도. 오른쪽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의 같은 표현입니다. 쌤이 그거 안 적었죠? 이거 별표 치세요. 5개 있는데 A 합집합 B는 B이다. 뭔 소리야? A보다 B가 더 큰 집합이다. 그치?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맞죠? 2번 A 교집합 B는 누가 나와야 된다? 더 작은 A가 나와야 된다. 그것도 A가 B의 부분 집합 맞죠? 3번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당연히 원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A 빼기 B는 공집합이다. 4번 A에서 B를 뭐 한 거야? 뺀 거예요. 4번도. 그치? A 교집합 BC잖아. 그게 A 빼기 B잖아. 그래서 3번과 4번은 똑같은 말이고요. 5번 중요해요. 내가 그러면 반대인 상황에서 A가 아닌 것과 B가 아닌 것 비교해봐. A는 엄청 작아. B는 엄청 커. 그러면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서는 누가 더 커야 돼? 당연히 A가 아닌 것이 더 커야겠지. 그래서 부분 집합의 방향도 바뀐다. 누구에 의해서? 여집합에 의해서. 6번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얘기했죠?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 2번 A 빼기 B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A에서 A 교집합 B 빼주면 되겠죠. 그게 다른 거 없죠? 그리고 오른쪽에 집합의 연산자에 대한 성질 쌤이 더 많이 적어놨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민주 회수 문제 우리 풀어보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해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기억, 학급 회장의 모임. 자, 뭐 어느 학교든 간에 학급 회장은 명확하게 존재는 하겠죠. 네, 집합 맞아요? 맞죠? 니은 0에 가까운 실수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0에 얼마큼 가까워야 돼? 주관적이지.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니고 디귿 착하다 아니고 리을 12의 양의 약수 정할 수 있죠. 1, 2, 3, 4, 6, 12 있으니까 맞고요. 미음 수학을 잘하는 얼마큼 잘해야 돼? 모르죠? 그래서 몇 개 있다? 2개 있다. 자, 2번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는데 x, y의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0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그런데 1,0도 그 원소이고 마이너스 2,3도 그 원소라는 소리는 x랑 y에 뭐를 대입해도 된다? 1,0도 대입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2,3에 누굴 대입해도 된다? x, y를 대입해도 된다. 그치? 그럼 첫 번째 1,0을 대입해주면은 a 더하기 1은 0이죠. a는 몇이었고? 마이너스 1이었고. 자, 마이너스 2,3을 그 다음에 대입해주면은 2 빼기 3b 더하기 1, 3 빼기 3b가 0이다. b는 몇이다? 1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제시법 의미를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갈게요. 부분 집합 4번.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요. A가 더 작대. A가 더 작으면 어떻게 돼야 돼? 1번 A 합집합 B가 A가 나와야 돼? 아니잖아. 쌤이 뭐라 말했어? 합집합은 더 큰 집합. 틀렸네. 2번 A에서 B를 빼면은 공집합이 된대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네. 그러니까 공집합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3번 A 교집합 B는 당연히 A가 나와야 되고요. 4번 여집합은요? 뭐가 바뀌어야 돼?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그치? 5번 A랑 BC를 합집합 해봤자 A와 B 사이에 있는 공간이 빕니다.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처리해 줄 수 있고요. 어디 보자.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예, 43쪽으로 보시면은 10번 볼까요? 10번. 가하 조건을 보니까 A는 1, 4, 7, 10, 13, 16을 저기 포함부의 부분집합이죠. 그 다음에 어떤 홀수 A에 대해서 그 홀수는 A의 원소래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일까? 어떤 홀수는 A의 원소이다. 반대로 말하면은 A에는 홀수가 존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근데 몇 개 존재해야 돼? 어떤이라고 했으면 전부 다 존재할 필요는 없지. 그럼 몇 개만 존재해도 돼? 하나만 존재해도 돼요. 적어도 한 개만. 얘가 적어도 한 개입니다. 어떤 존재만 하면 돼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어쨌든 이 A의 저기 전체 집합이 1, 4, 7, 10, 13, 16 홀수 3개, 짝수 3개 있는데 홀수 3개 중에서 적어도 한 개만 가질 경우의 수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원래 전체 홀수를 가지든 말든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였어? 홀수의 부분집합 개수. 경우의 수를 써야 된다. 선생님 얘기로 하기엔 좀 그런 거야? 홀수는 1, 7, 13 있었고요. 짝수는 4, 10, 16 있었죠? 그치? 자, 이 홀수 따로 짝수 따로 볼 거예요. 이 A라는 원소가 집합이. 그러면은 각각 OX를 부여할 겁니다. 야, 너네들 선택해. 너네들은 선택권이 2가지씩 있어. 그지? 그럼 이게 세제곱이죠. 1, 7, 13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8가지 중에서 누구는 안 돼? 전부 다? X이면은 조건 만족시켜 안 시켜? 안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 8가지 중에서 그거 한 가지만 내가 빼야 돼. 그래서 홀수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7가지잖아. 근데 짝수는 제한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네들은 진짜 지 맘대로 2가지 곱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짝수는 8가지. 그래서 7, 8에 56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뭘로 세는 거냐면 경우의 수로 세는 거예요. 얘는 경우의 수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내가 전체에서 아닌 것 빼주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나눠서 곱셈으로 이용을 해줘야 돼요. 자, 네 번째 집합의 연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12번 해볼까요? 거기 2, 6, 2A-1, 3A랑 6, A, B-1, B인데 A 교집합 B가 1, 3, 6 만 나오도록 하려면 A 합집합 B는 뭐가 있을까? 일단 해야 되는 거는 미지수 A랑 B가 반드시 9가 나와야 되겠네. 자, A 교집합 B가 1, 3, 6이 있는데 지금 A에 보이는 숫자는 2랑 6밖에 없거든요. 1랑 3이 무조건 존재해야겠지. 그지? 그러면 A가 몇이어야 돼? 1이 돼야겠죠? 2A-1이 1이 되고 3A가 3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A는 1이에요. 그럼 B에 보니까 6, 1, B-1, B인데 B에는 3만 있어야 돼. 2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B가 3이면 안 되고 오히려 B는 몇이 돼야 돼? B-1이 3이 되면 B가 4가 되겠죠. 그러면 숫자 피할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B는 4입니다.
자, 그랬을 때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다시 쓰면은 A는 1, 2, 3, 6 나왔고 B는 뭐가 나왔다? 1, 3, 6, 4 1, 3, 4, 6이 나왔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은 1, 2, 3, 4, 6이니까 16이겠죠? 그죠? 자, 이제 쭉 넘어가 갑시다. 집합의 연산법칙이에요. 집합의 연산법칙 중 항상 옳은 것은 해볼게요. 14번.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 넘어가는 거 맞지? 14번에 1번.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은 공집합이다. 맞아요? 아니고요. 2번. B랑 BC의 교집합은 있을까요? 없고요. 3번. 전체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은 A 합집합 B가 될까요? 아니죠. 바깥이 되겠죠. 4번. A에서 BC를 빼면은 A 교집합 B일까요? 아니죠. 아닌가요? 빼봐. 맞네요. A에서 B가 아닌 것을 뺐잖아. 그러면은 A이면서 B인 거지. 헷갈리면은 이거 쓰세요. 사집합 A 빼기 B는 A 교집합 BC. 뒤를 여집합해주면 되겠지. 근데 A 빼기 B C면은 A 교집합 BC의 C죠. BC의 C는 B죠. 그럼 A 교집합 B죠. 그치? 4번이 맞네. 5번 A 합집합 B는 U다? 에이, 그럴 보장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15번처럼 같은 집합 고르셔도 되고요. 16번을 한번 골라볼까요? 벤다이어그램에서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 봅시다. A 합 B와 AC 합 C의 교집합. 벤다이어그램 표현해 주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표현했죠? 아직. 보세요. 일단 A 합 B 먼저 표현해 주시고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A가 아닌 것 합집합 C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둘이 겹친 것. 이렇게 했죠.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렇지. 5번처럼 저게 쭉 나와야 된다. 됐고요. 45쪽 보시면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일단 20번처럼 줄글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그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어느 학급 학생의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대요. 일단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N 전체 집합은 몇이다? NU는 25다. 쓰고 지리산 A, 한라산 B라고 합시다. 지리산은 17, NA는 몇? 17. 한라산은 12, NB는 12. 그죠? 근데 둘의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래. 자, 이거는 내가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공식을 쓰는 게 아니야. 뭘 하는 거냐면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숫자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전체 집합은 원래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A와 B를 표현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올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 할 거냐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둘 다 동시에 구할 수 있, 둘 다 등산해본 사람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 A 교집합 B의 원수의 수를 구하고 싶죠? 그래서 이 수를 내가 X라고 잡으세요. 벤 다이어그램 안에 이거 이제 개수예요. X0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은 A에는 야 A 전체 등산한 사람이 17명이라며. 여기는 몇 빼기 X예요? 여기는 몇 빼기 X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A 합 B 안에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이에요? 그렇지. 29-X0이죠. 그런데 전체 다 합치면 25잖아. 그래서 전체 25에서 29-X를 빼야 맨 바깥 등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수가 되겠죠. 몇 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사람의 수가 음수가 될 수 있을까? 그치. 그러면은 이 숫자는 무조건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는 조건을 가지고 풀어요. 그래서 얘는 부등식입니다. 아, 그러면 x는 0 이상, x는 4 이상, x는 몇 이상이어야 돼? 4 이상. 그럼 x는 몇 이하여야 될까? 10이야, 10이야? 그렇지. 그래서 최대 최소는 10이랑 4가 되어야만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푸는 법을 변수법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원수 직접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x라는 단수 나와가지고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알겠지? 그래서 이거 잘 적어주시고, 여러분이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49쪽까지예요. 45번까지. 그래서 양이 좀 많을 겁니다. 집합 연산까지 있으니까 42쪽부터 49쪽까지가 숙제예요. 8월 11일, 8월 13일 교재 42에서 49. 그렇죠? 자, 약간 5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